제16회 세계해양포럼 해운 항만 조선 세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현재 세계해양포럼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가시면 한영 각각의 채널로 실시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럼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발표 자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댓글을 통한 실시간 Q&A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해양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해운항만 트랙 1 탈탄소 세션을 이끌어주실 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연승 홍익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님이시자 또 해양시스템연구센터의 소장님이신데요. 그럼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해운 항만 오전 세션 좌장을 맡은 홍익대학교 이연승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포럼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포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제16회 세계해양 포럼에서는 초해양 시대라는 대주제에 걸맞게 하나의 세션에서 탈탄소, 디지털 전환이란 두 개의 축으로 조선 해운 항만 분야를 동시에 다뤄볼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세션을 탈탄소, 디지털 전환, 랩업의 세 개의 트랙으로 나누고 트랙 1과 2에서 발제된 내용을 바탕으로 트랙 3의 랩업에서 통합 패널 토론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진행될 트랙 1에서는 해양 탄소 중립, 후손에게 남겨줄 최고 자연유산이란 주제로 조선해운 항만 분야에서 가장 핵심 주제인 탈탄소 기술, 정책, 그리고 글로벌 협력을 위한 산업계의 동향과 대응 전략을 6개의 발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조연설 30분, 그리고 발제 각 15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세션 기조 발표로 신동식 한국회사기술회장님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성장 발전 가능한 CCUS 테크놀로지의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 신뢰, 그리고 한국 조선산업의 역할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한국 조선산업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대한민국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기술 혁신을 선도해 오신 세계적인 조선해양 전문가 신동식 회장님은 우리나라 초대 경제수석, 회사행정특별위원장을 역임하시며 불굴의 의지와 개척 정신으로 1960년대 한국 조선산업을 오늘날에 이끈 주역이십니다. 해양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이 시대에 또다시 선도적 탄소 포집 기술로 세계를 누비고 있는 구순의 현역 신동식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신동식입니다. 오늘 여러 내외 기분들이 모신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연승 교수님께 각별히 감사를 드리며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런 의미 있는 중요한 모임에
초청된 것은 아마도 제가 아직도 이런 분야에서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이기 때문에 초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선기술자가 되겠다고 서울대학에 진학한 것이 1950년도입니다. 이거 학번으로 하면 내가 50학번이에요. 그래서 비록 전쟁 중에 많은 배울 수는 없었지만 그 당시 조선 입국에 대한 꿈과 열정만은 가득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나는 국내외를 넘나들면서 오직 조선과 관련된 일에만 매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새 90이 훌쩍 넘었지만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운송, 활용 기술, 즉 카본 캡처 유틸리제이션 스토리지 테크놀로지 즉 CCS에 내 남은 인생을 바치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중에 하나가 CCUS이고 또 CCS는 조선산업이 기여할 수 있고 또 기여해야 하는 인류의 숙제가 많은 그러한 에리아의 산업입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 다 전문가가 돼서 CCS가 뭐라고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전 세계 연간 배출량이 350억 톤 내지 400억 톤이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려 7억 톤에 가까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구촌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를 이내로 막아내려면 지금부터라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서 2050년경에는 완전히 추가 배출을 없도록 즉 탄소 중립이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UN IPCC의 공고이고 지난 파리 협정의 근간입니다. 탄소 중립을 이루는 방안으로는 아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태양광이나 풍력, 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등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방법만으로는 탄소 중립을 이룩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지 않은 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이 철강, 시멘트, 화학유리 제품도 공정상 이산화탄소 발생이 불가피한 산업을 많이 보유한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은 불가피합니다.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그런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CUS는 지하에서 캐낸 화석연료, 즉 석탄, 석유, 가스 등을 사용하면서 연료 사용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하고 결국 지하에 영구 저장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탄소 화합물인 화석연료를 사용 후에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므로 어쩌면 진정한 의미에서 탄소 중립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에 발간한 Net Zero by 2050의 보고서에 의하면 CCS 기술은 탄소 중립 구현을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실현 가능한 기술의 수단이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편은 보시다시피
IAEA하고 브룸버그가 공동으로 연구한 과제인데 제일 시나리오가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 중립화를 이루는 방법.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추정은 아니겠지만 대강 추정하기를 여기 나와 있는 161경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적당한 에너지 배분을 통해서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CCS 기술을 활용한다면 그거보다는 돈이 조금 덜 들어가는 96경 달러를 투자하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나리오는 원자력을 많이 사용해서 하는 경우는 여기 나와 있듯이 138경 달러를 투자한다. 이걸 보더라도 CCS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IEA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탄소 중립화를 이루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CCS를 활용한 방법이라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CCUS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규모의 플란트 산업입니다. 저는 비록 CCS의 첫 단계인 탄소 포집 공정이 아직도 개발 단계에 와 있지만 아마 곧 경제성 있는 상업 모델이 출현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박 조선을 하는데 불업 공정에 의해서 표준화를 이뤄가지고 조선의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인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탄소 포집을 위한 포집 장치도 이와 같은 모듈화에 대한 표준화에 의해서 건설하는 시기가 곧 올 것으로 보며 또한 대부분의 포집원들이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이 포집 시설을 보유식으로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시설을 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 조선산업의 큰 먹거리가 될 것이고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선점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이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은 대우조선에서 만든 컴바인 사이클 파워, 복합화력, 부유식 복합화력 발전소입니다. 우리 탄소 포집 장치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간단한 시설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조선 능력을 가지고 있고 파브리케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많이 저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짓고 있는 한국에서는 앞으로 조선업계하고 다들 협력을 해서 이러한 시장을 선점해야 되겠어요. 전 세계에 지금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필요하는 석탄 발전소는 약 7,000개가 있습니다. 이 7,000개의 발전소가 전부 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야 돼. 없애거나 포집해야 돼. 없앨 수는 없어. 에너지 공급원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7,000개 발전소에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단 1%만 차지한다고 해도 아까 말한 이런 유니트가 70개, 700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LNG 선박으로서는 가장 고부가 가치 선박인데 그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 우리의 조선산업의 역량을 감안한다면은 이런 거 만드는 거는 그보다 훨씬 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가 부유식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의 국제 표준화 작업에도
제일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포집 이후에 저장 단계에서도 조선업계 할 일이 많습니다. 세계는 우리 한국처럼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지만 이를 활용할, 연구 저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신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7억 톤이 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양은 연간 100만 톤에서 200만 톤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나머지 그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장할 데도 없고 쓸 데도 없어. 그럼 결국 해외 수요처에 이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COP26 글라스고 회의에서 2030년까지 3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감량한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어요. 3억 톤입니다. 3억 톤. 3억 톤 가운데 1억 톤만이라도 외국에 수출한다면은 1억 톤을 수출하는 선봉량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이 연간 소모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LNG가 약 5천만 톤이 조금 넘습니다. 5천만 톤을 운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해운회사들이 가스공사로부터 영성계약을 받아가지고 배를 운항하고 있는데 그것이 큰 이권이에요. 그런데 5천 톤이 아니고 3억 톤을 날라요. 그럼 그 보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항공만 나르는 게 아니야. 만약에 우리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만든 표준형 포집 장치에 의해서 동남아 국가들도 이산화탄소를 생산한다면 배로 날라서 어디다 가져가야 돼. 그럼 그 선박 수요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3대 조선소를 비롯해서 몇몇 우리 설계회사에서 이산화탄소 전용 운반선의 개념 설계를 해놓고 국제선급협회에 허가를 지금 받는 걸로 그렇게 AIP, Approved in Principle, 그 수속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탄소 중립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조선업계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플란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이외에도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떠 있는 배가 약 10만 척 내지 12만 척 되는데 그 가운데 95%의 배가 반가스유를 대고 있어요. 반가스유를 대서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가 연간 10억 톤 내지 12억 톤이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 배 다 없앨 수 없어요. 물론 LNG로 운영하고 암모니아, 수소, 기타 대체 에너지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겠지만 그때까지는 이 배가 운항이 돼야 돼. 그럼 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어저께 파나시아에서 여러 가지 소개가 있었는데 파나시아에서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잡는 시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상용화하려고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포집을 줄이기 위해서 IMO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EEDI라든지 EEXI라든지 CI 등 여러 가지 규제를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건데 우리 IMO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그 규제가 점점 날로 엄격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방법으로는 우리가 3D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의 주제도 그렇지만 디카보니제이션, 탈탄소화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탈탄소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산업과 기술들이 엉켜가지고 다이버시피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디지털리제이션이 돼야 돼요. 전산화가 되고 다각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 조선업계에서도 디카보니제이션을 위해서 또는 디지털리제이션, 다이버시피케이션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디카보니제이션을 위해서는 친환경 대체 연료라든지 저탄소 연료, 비화석 연료, 무탄소 연료에 대한 연구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선상 CCS 기술의 고도화라든지 또 해양 그린수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처 방법이 구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리제이션을 위해서는 자율운항 선박이라든지 해양 로봇, 모빌리티, 선박 해양 디지털 트윈 등 실용 기술이 우리 크리소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선박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서는 저항 효율을 높인다든지 취진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스마트 미래 그린십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이버시피케이션의 노력으로는 일환으로는 각종 부유식 해상 플란트 및 해상 공항, 해상 도시 등 다양한 확장성을 지닌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대한조선학회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되어 온 VLFS,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에 대한 공법에 의한 초대형 해상 구조물 연구가 그동안 20년이 넘게 진행되었는데 이게 결실이 돼서 부산시가 새로이 건설하는 가덕도 공항을 보유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크게 고무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저께 소개가 됐지만 UN 해비타트에서 해양 도시도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니까 참으로 20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탄소 중립의 R&D 비전이 작성되어 추진되고 야 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크리소에서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면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 편은 사실 크리소에서 만든 편인데 내가 훔쳐서 오늘 여기다가 김부기 소장이 미안합니다. 이거 내 함부로 그래서 지금 내가 두서없이 말한 이러한 일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말 열정을 가진 애국적인 그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는 이 전환기에 세계 조선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 선박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또 해상 교통 물류 체계의 구축과 국가 탄소 중립 감축 목표 달성에 우리가 기여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여태까지 우리는 파스트 포로워였어요. 남이 하는 거 빨리 흉내내고 빨리 만들어내는 재주가 많아.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번 이런 전환기에 우리는 퍼스트 무버로서 한국 조선 해운 기술의 위상을 세계에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이 표를 즐겨서 늘 만드는데 여태까지 하는 fast forward, no more, not anymore,
퍼스트 무버가 되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그런 열정과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노베이티브하고 한 그런 서스테이너블 테크놀로지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 의해서 개발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CCS의 관점에서 조선업계의 노력에 시간이 허락하는 한 힘을 보태려고 했습니다. 나는 선박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회사기술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이래 2,000종류가 넘는 선박을 설계했고 거의 2,000종류가 넘는 선박의 감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래 선박은 이산화탄소와 무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지난 2000년 이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 거의 실시간 리얼타임 베이스로 그를 모니터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스칸디나비아의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한 과학자들이 개발한 CCS 기술에 대해서 크나큰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다른 기술에 비해서 안전성과 경제성이 월등하고 우수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려운 학술적인 얘기나 정책적인 얘기 말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건 오늘 이 시점에서도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CCS 관련 포럼이 10개도 더 열리고 있습니다. 다 훌륭한 분들로서 강연만 해요, 강연만. 이산화탄소를 안 잡으면 지구가 망한다, 해야 된다 하고 아우성만 치지 실제 뭐를 했다 하는 얘기는 하나도 안 들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1톤이라도 포집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일이 있어요? 나는 그런 얘기가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됐던 이 회사 이름은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카본 CCS라는 회사인데 CCS와 관련된 기술을 특허를 100여 개를 갖고 기술 공급하고 사업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저는 이 회사 2000년 초부터 아까 말한 그런 인연을 맺고 아주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카본사를 소개한다면 카본사의 포집 기술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아민 베이스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가스터빈과 핫포타슘 카보네이트를 공정을 통한 고온 고압에서의 탄소 배출으로부터 98% 이상의 고순도의 CO2를 90% 이상 포집하는 매우 효율이 높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CO2 이외에도 SOx, NOx, PM, 모라타일 오가닉 컴파운드 각종 그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이고 이러한 기술은 미국의 오일 앤 가스 인더스트리부터 BAT, Best Available Technology라고 인정받고 있고 또한 TRL로 9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는 CCS 전반의 가치 창출 과정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실용화와 상용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CCS에 관련된 사업의 영역별 핵심 기술을 분류한다면 첫째가 탄소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포집하는 기술.
두 번째는 이렇게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액화 저장하는 시설의 설계, 제작 및 운영에 관한 기술. 세 번째는 이렇게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기 위한 탱크롤이라든지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선박 등으로 안전하게 하역하고 운반하는 수단과 관련된 기술들, 특히 해상운송의 경우는 경제성 있는 중대형 CO2 전용 운반선의 설계와 건조 및 운영 기술입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3대 조선소에서 개발한 CO2 전용선의 크기는 약 4만 톤에서 5만 톤입니다. 이산화탄소가 가진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더 크게 만들기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카본사는 지금 18만 7,500톤급의 잠보 사이즈 CO2 전용 운반선을 개념 설계를 했고 DMV에 AIP를 신청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이 선박에 승인이 되고 활용화된다면 4만 톤보다는 훨씬 경제적으로 운영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섬상에서 임시 저장하고 할 수 있는 온보드 카본 캡처 스토리지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렇게 포집 운송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거나 연구 저장을 위한 이산화탄소 지중 주입 기술. 많은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바닷속이나 땅속에 넣는 게 간단한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고 엄청난 세심한 여러 가지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는 제가 만들었는데 탄소 중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포집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오른쪽에 있듯이 우선 호스트 플란트에서 포집을 해야 돼요. 포집하는 데 기술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액화 저장하는 시설이 필요해요. 또 하역 시설이 필요해요. 선박 운송 전용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전체 바리오 체인에 대한 기술이 전부 다 어울러져야지 하나의 바리오 체인이 형성돼서 이것이 사업화돼서 실행될 수가 있어요. 저 가운데 하나라도 안 되면 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지금 지향하는 것은 노르웨이 회사와 함께 이렇게 필요한 모든 테크놀로지를 공급하는 테크놀로지 프로바이더 역할을 내가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시스템이 독립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뿐만 아니라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돼. 또 이것이 오케스트레이션이 돼야 돼.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다 이루어져서 시스템이 하모나이즈가 될 때 비로소 이 바리오 체인이 형성이 되고 또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발 기술, 개발 기법, 어떻게 돈을 구하느냐. 정부 예산 뭐 이런 게 아니라 백투백 가란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데벨롭먼트가. 그래서 이 늙은이가 지금 지향하는 거는 이거라면 돈을 벌고 이거라면 기술을 뭐 남보다 앞서간다. 그거보다도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의 협력을 받아서 세계에서 최고 가는 CCS의 월드 클래스 플레이어가 한번 돼보겠다. 한국이
그것이 내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산화탄소가 여태까지는 폐기물이에요.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닙니다. 자원이야. 미국에서는 벌써 이산화탄소를 자원해서 옛날엔 라이아빌리티인데 이제 아셋이야.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we can turn liability into asset. 이 바로 이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EOR입니다. 여러분들 대강 아시겠지만 디프리티드 오일필, 그러니까 이미 다 파먹은 유전. 아무리 파도 밑에 한 20%, 25%가량의 유전이 그냥 남아있어. 거의 고체 형태로. 이산화탄소가 글로 들어가면은 그것이 물렁물렁하게 돼. 그럼 펌핑이 가능해. 그래서 거기다 넣으면은 이것이 노스다코다의 example인데 1톤의 이산화탄소를 잡아냈더니 약 3 내지 5바렐이 더 나왔어.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4,5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었더니 1억 5,500만 바렐이 더 나왔어. 그러니까 약 1대4, 1대5. 그러니까 5라고 합시다. 그럼 미국에서 지금 생산되는 CO2 가격이 80불에서 100불인데 100불이라고 칩시다. 1톤의 CO2를 유전에다 잡아내니까 5바렐이 더 나와. 요새 바렐당 한 100불 되니까 500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지가 맞아. 그래서 이 목적으로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CO2의 양은 저 위에 적어 있지만 1560억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폐기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가지고 잘 장사를 하면은 엄청난 부를 창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지금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우리 기술이 내가 관여하는 기술이 굉장하다는 것을 쭉 설명했는데 그러면 그런 기술이 실용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스킵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18만 7,500톤 급의 선박의 그림이에요. 현재 미국에 있는 옥시그룹의 유전에다가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발전소에서 6,000메가와트짜리 발전소에서 4,8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연간 포집을 해가지고 포집한 데 들어간 돈이 50억 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저런 돈을 조달을 해가지고 현재 미국에서 저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2024년에는 이 시설이 완공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을 기초로 해서 이걸 벤치마크해서 한국에서 앞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마 내가 너무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이 기후변화에 대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행동이 옮겨야 됩니다. 더 이상 탁상공론하고 그래서 이게 감론을박하고 뭐 이론 따지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 뭔가 해야 돼요. 이제 Time to Deliver 하는 저 타이틀이 12월 달에 런던에서 열리는 인터내셔널 CCS 컨퍼런스의 타이틀입니다. 이젠 더 이상 떠들지 말고 뭘 데리버하자. 과학자가 데리버하자.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포럼 고만하고 회의 고만하고 강의 고만하고 데리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위중한 환경 여건에서 오늘과 같은 모임이
이루어져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서 대처 방법을 논하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여기 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분들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말 전사가 되시기를 희망하며 오늘의 얘기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긴 얘기를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겼어. 감사합니다.